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시장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진단과 내일의 전략에 대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삼성전자 실적이 전체적인 시장을 좀 좌우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상회한 5조 2천억 나왔습니다. 과연 서프라이즈일까?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서프라이즈인지 아닌지 여러분한테 명쾌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부터 훈풍이 불었던 오늘 증시였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하는 흐름, 이렇게 되면서 점차 기분 좋은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한 줄은 바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 실적 자세하게 분석해봅니다. 목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의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매주 목요일을 끝내주셔야 네. 되는데 다소 좀 긴장되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끝내주는 남자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우선은 주가는 0.5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좀 평가도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예상보다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그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또 37% 이렇게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과연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상보다 잘 나올지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수치로 좀 볼게요. 지금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예상치하고 좀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한 5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조 원을 넘어섰네요. 네, 매출액은 52조 이제 예상치와 비슷했고, 대다수 이제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영업이익 전망을 한 4조 8천억 이렇게 내외로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9% 정도 이렇게 예상보다 뛰어넘었죠.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것은 지금 좀 의구심이 있는데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에 4조 600억 나오면서 그래서 워낙 이제 전망치를 좀 낮춰 잡았지 않냐 그런 의구심도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1분기에 잘 나오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이제 좀 돌아선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그 예상보다 좀 잘 나왔던 부분은 어떤 쪽 실적이 좋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계속 이익이 향한 것은 바로 휴대폰 사업부죠. 휴대폰 사업부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영업이 계속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휴대폰 사업 쪽은 아마 2조 정도 좀 이상 돌파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휴대폰 사업인데 그보다 이 방어한 것은 이제 D램 이렇게 부품 쪽이죠. 반도체 부품. 이쪽이 이제 크게 나와야만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방어가 가능하죠. 지금 그게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전 쪽도 좀 좋았다는 이야기도 좀 돌던데 네, 가전도 뭐 4분기 효과 좀 봤을까요? 네, 그렇죠. 성수기 4분기 효과? 연말 네. 특수 네. 성수기면서 가전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그쪽에 가전 백색 가전 쪽하고 전부 다 좀 잘 나온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시스템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업부가 적자가 이렇게 났었죠. 근데 적자 폭은 많이 줄었는데 향후에 삼성전자 실적을 좀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정설도 하고 있는데 이쪽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휴대폰 사업은 성숙기라서 실적 상승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시스템 사업부에서 크게 좀 나오면 추세진 상승이 주가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봅니다. 예전부터 이 삼성전자 실적이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과 반도체,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약간 좀 더 기우는 모습이 확실하게 그렇죠.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2015년도 1분기라든지 연간 전망도 좀 더 개선된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실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려면 휴대폰 사업 쪽에 이제 고가폰 같은 경우 삼성전자 주력 했던 이쪽은 실제 MS 확대라든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에서 이번 달에 갤럭시 E 시리즈가 나왔죠. 그리고 지난 중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갤럭시 A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쪽에 중저가폰을 이제 많이 MS를 좀 확대를 시켜서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이런 쪽을 빠르게 잠식을 한다면 인도 시장뿐만 이런 데서 하면 실적이 좀 방어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다. 올해 저가폰에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략을 바꿨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중요한 건 전략을 고가폰, 저가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물론 이제 베트남 EMS 사업부도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이제 단가를 낮춰서 진입을 하면 충분히 저는 20만 내외의 저가폰을 가지고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이 조금 안전하게 어느 방어만 해주면 올해 이제 반도체 DRAM은 계속 좀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네, 시스템 예. 반도체 좀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좀 영업이익은 네.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높이를 충족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주가 흐름과 함께 수급을 좀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고점은 한 134만 원까지 가나 싶었는데 2% 이상 오르다가 약간 좀 상승폭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은 좀 팔았고 기관은 샀고요.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은 이제 일단 오늘은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거의 안 샀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상한 실적은 조금 잘 나왔지만 아직 의심이 있어서 공격적으로 사진 않았고 오늘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은 다 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제가 삼성전자 실적 차트상에 보면 134만이 상당히 중요한 단가에 3만 원. 그래서 지난번에 133만을 깨고 내려왔다가 어저께 양봉이 떴거든요. 그러면 오늘 정도 시가가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서 그러면 결국은 원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치고 가야 되면 수급적인 측면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공격적으로 사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수급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좀 조정받고 있다. 근데 하지만 21선 근처이기 때문에 다시 다음 주 정도는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 관련한 부분들 네. 일단 뭐 글쎄요 실적은 영업이익으로만 우리가 봤는데 일단 이제 월말이 돼봐야 네트 순이익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순이익을 봐서 이제 좀 뭐 배당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월말에 어쨌든 그런 것은 추가로 뭐 결정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망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배당 성향은 좀 더 지금 예전 공시했던 것처럼 또 많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실제 삼성전자가 이제 기관과 특히 외국인들한테 주목을 좀 받고 주가적인 측면을 좀 안정적 흐름을 그리려면 네. 배당 주주 이제 이익을 주주 친화 정책이나 이익을 주주한테 환원하는 이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금 펀드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주주 확대 정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발표도 이제 배당 확대하겠다 했는데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계속 대만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정부 정책에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좀 배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살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결해서 좀 보았으면 하는 섹터가요. 이제 반도체 쪽, 뭐 시스템 LSI나 이런 쪽들도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다 좋았거든요. 특히 그렇죠. 뭐 하나마이크론이니 뭐 이런 쪽들은 우연찮게 또 이제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세트로 같이 이제 시그네틱스라든지 뭐 같이 움직임이 있었던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요. 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STS 반도체 흐름세가 괜찮았었는데요. 이쪽은 좀 그 일단 초강세라고 좀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세가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좀 강세 좀 이어진다고 보세요. 네,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이렇게 분리해서 본다면 메모리는 이제 가격, DRAM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DRAM 가격이 최근에 조금 주춤하면서 좀 하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마이크론 이제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결과적으로 이제 수율 때문에 이제 30나노 공정, 20나노 공정 전환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까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DRAM 쪽은 공급이 지금 현재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삼성전자 이제야 올해 투자를 삼성전자 DRAM 쪽 15조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것도 내년 중반 정도 돼야 매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이 상당히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줄지는 않더라, 뭐 늘지는 않더라도 조금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D램 쪽도 D램 가격은 더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안정세 아니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거다.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하이닉스가 D램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 오늘 그렇게 먹고 삼성전 사실 사업부나 그룹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D램하고 시스템, 뭐 가전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단일 하는 D램 하는 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140만 주 정도 거의 오늘 외국인 매수 금액이 현물이 1,9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700억 정도를 하이닉스를 그냥 집중적으로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에 이 D램 쪽의 업황은 뭐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개선되고 단기 1분기는 그렇게 보고요. 1분기 말에는 또한 좋은 호재가 있죠. 중국 쪽에 이제 보조금, 휴대폰 보조금이나 이런 데 좀 지원이 새로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이. 그러면 그쪽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D램 쪽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쪽은 어떻게 보세요? 비메모리 쪽은 사실 이제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시대 흐름을 읽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시대 흐름이 좋은 쪽에 산업이 성장한 쪽에 그냥 사놓고 가격 얼마든 상관 있으면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쭉 올라가는 산업이 성장하는 당연히 기업 실적 성장하죠. 대기업체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지금 최근에 업체들 다 이제 주가도 모습이 좋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이 4분기도 개선되는 영향도 있고 그럼 시스템 반도체 업황 자체는 보면 과연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업황이 좋으려면 관련된 산업이 새로운 신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신수종 사업. 그러면 결국은 이쪽은 IoT,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가장 중요한 게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그 칩, 반도체 칩이죠. 그래서 이 비밀번호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통신, ICT죠. 정보통신 기술. 이쪽도 결국은 제어하는 기술, 다 비밀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도 수요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는 확대가 된다. 그것도 가속화된다. 올해부터는 본격화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업황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그림으로 사실 그쪽이 성장한다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매일 토마토 TV를 보시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단기 시세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은 한번 가다가 또 멈췄다가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순환매도 돌아서요. 단기적으로는 또 계속해서 연속성이 좀 확인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최근 이제 하나마이크론 오늘 이제 급등했었죠. 뭐 10% 좋은 이제 매수 보고서 나오고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10월 달부터 반도체 업종들 종목들은 대다수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추세적으로 올라와서 아마 오늘 거래도 실리고 대다수 종목이 이제 이렇게 삼성전 호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만간에 가격 조정 한번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따라가는 매매는 아니다. 따라가지 말고 지금은 만약에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비중 조절로 20% 산다면 10%는 사놓고 물 탈 때 기다리라. 그러면 물 탄다는 것은 향후에 성장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가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저평가 영역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위주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까지는 좀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곳을 좀 얘기를 나눠봤다면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진 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에 좀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이 NHN 엔터테인먼트였잖아요. 또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좀 밀려났고 또 조금 더 앞서서 보자면 또 대한항공도 이 유상증자의 그림자에서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유상증자 얘기 나오고 주가 밀리고 이런 소나기를 어떻게 피해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되실 것 같아요. 사실상 NHN트는 소나기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이게 부채 비율이 17%인데 어떻게 이거 피하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좋다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 비율 17%고 사업 타격하고 이제 게임도 어느 정도 히트가 좀 기대되는 그런데 주가도 이제 바닥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가총액 1조 3천억짜리인데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사실 소나기니까 맞아야 되죠. 과연 이게 소나기가 계속 이제 먹구름 돼서 이제 그럴 게 모르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소나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주 배정하고 나서 실권하면 이제 공모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주 배정으로 일반적으로 하면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냥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좀 그렇죠. 보면 좋게 일반 해석을 공고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1조 3천짜리인데 일반 네네. 공고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주주 네. 배정으로 거의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자금 소요 계획을 발표한다 그랬는데요. 그 자금 소요 계획을 보고 만약에 새로운 아마 M&A라든 이런 게 저는 크게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인수한 자금들이 M&A 하면서 한 2,500억 정도를 썼거든요. 그리고 한국사이버기술자 이런 거 인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현금 한 500억대밖에 없어요. 그럼 500억대 가지고 사실은 뭐 M&A라든지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자금을 위해서는. 그러면 물론 자산 가치가 높으니까 자회사부터 해서 뭐 자산 가치만 1조 정도 되니까 그러면 자체 내에서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있지만, 워낙 대규모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디에 쓸 건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정도의 자금으로는 제가 보기에 아주 큰 딜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쪽이고, 만약에 신사업 쪽에 새로운 딜이, 네. 확실한 우리한테 구미를 당기는 딜이라면 오히려, 정자도 받고 매수할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보니까 플로우를 보니까 뉴스 보니까는 데이터 센터 지는데 좀 돈 많이 쓰겠다고 했던 그래서 이제 파이오링크 상한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을 하게 되면은 파이오링크 말고 또 다른 쪽들 그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된 섹터분들도 다른 쪽 없을까요? 그쪽 말고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한 시설 투자가 276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크게 아주 우리나라 최고로 짓는다는 건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짓고 나면 보안 솔루션 쪽이 상당히 좀 강할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되니까 트래픽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좀 기회를 받지 않을까. 오이 솔루션 이런 것도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같이 봐야 될까요? 수혜는 네. 물론 오이 솔루션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그건 오이 솔루션은 글로벌 MS가 아주 좋은 상태고요. 네. 1등 회사인데 그보다는 직접적인 자회사인 파이어링크가 일단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NH까지 이야기 해봤고요. 그다음에 내일장 전망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1904선 정도로 5일선을 일단 위쪽으로 뚫고 마감이 됐더라고요. 먼저 코스피부터 점검을 해드리면 일단 5일선을 회복했는데 또 저항선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1900선 이상으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먼저 네, 코스피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12월 8일 날 1981포인트를 붕괴를 했습니다. 이 붕괴는 가장 중요한 제 기법상으로도 여기가 붕괴되면 강하게 붕괴됐기 때문에 음봉으로 확 깨졌습니다. 네네. 지지선 음봉으로 확 깨지면 이 추세선, 지지선 1차, 2차 지지선 다 깨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지지선 깨고 지난번에 1881포인트고 반등을 해줬으면 22평선까지. 하지만 22평선 안착을 못하면서 재차 내려와야 되죠. 원래 하락할 때는 2단계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22평선 갔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단가가 10일, 26일 날 갔다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전 저점이 1881포인트 한번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락이 단기 하락이 마무리되는 거죠. 일봉상에. 그래서 어저께 양봉이 뜨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 22평선인 1920포인트 내외까지는 충분히 상승한다. 그렇게 보고 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좀 불안하거든요, 아직까지. 주봉을 이번 주에 종가가 내일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아직 좀 봐야 되는데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스토캐스틱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봉상으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안정이 되려면 1920포인트 이상은 계속 놀아야 된다. 최소한 이틀 이상씩. 그래야만 저 위에 1960, 70도 바라볼 수 있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지수가 강하게 간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짧은 거 보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반등을 예상해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0에서 지금 560까지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연초 들어서도 계속 랠리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좀 더 이어진다고 보세요? 저는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주봉상 하락 2단계 마무리하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하게 이제 매물대 뚫었습니다. 뚫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566포인트 오늘 또 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보는 목표가는 이제 572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6, 7포인트 정도 상승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반드시 조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차익 실현이나 하고 좀 쉬었다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주봉상으로도
스토캐스트는 가열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비중을 완전히 비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팔고 어느 정도 보유했다가 주가 눌림목 구간에 좀 사셔도 이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정책적 모멘텀뿐 있기 때문에 한 5월 초순까지는 투자를 해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 5월 초순이라면 IT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IC 이런 쪽은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도 떠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전망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이 끝내주는 전략 어찌 보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내일장 승부수를 띄워야 될 것 같아요. 내일장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운영형님은 좀 어느 쪽으로 설정하셨나요? 저는 일단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대형 IT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형 IT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는 오늘 대형 IT 대다수 기관이 샀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더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고. 그런데 오늘 IT 대형주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IT 대형주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진데 수급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1,900원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이 하이닉스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대다수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신한지주 그다음에 KB금융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어온 이제 기업은행, 이 기업은행 오늘은 이제 외국인 79,000주밖에 안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업은행이 15,000주에 급락을 했죠. 배당락하면서 그리고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관이 오늘은 샀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매도가 오늘 거의 일단락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보고 들어갔던 기관 투자가 물량 거의 일단락 됐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기업은행은 13,000원 이 내외에서 계속 샀거든요. 과거에도. 그리고 위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배당 투자를 지금부터 미리 장기 투자하는 측면이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판 승부수 기업은행으로 띄워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9일 금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11월 소비자 신용 나옵니다. 유로존에서는 11월 생산자 물가와 함께 소매 판매 발표됩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12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함께 발표가 되고요. 일본 쪽에서는 11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나옵니다. 내일장 국내 증시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바이넥스와 셀트리온, 크리스탈, 트레이스는 신주 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위지트와 ST큐브는 유상증자 물량을, 다음 카카오와 아큐픽스, 인트로메딕은 스톡옵션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네. 최근에 이 장 마감한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모두가 장 마감한 이후에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를 내놨는데요. 오늘 저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유가 반등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예상보다 좋은 실적 내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